네, 여러분 이번에는 키워드 100번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특징이고요. 자, 다양한 빈출로 넣어드렸고요. 자, 최근 10년간 영문항이에요. 영문항인데 이 사람 왜 넣었을까 하는데요. 예, 여러분 이 부분이요.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그 문제가 오지선다형이라는 게 딱 그거와 관련돼서 나오지 않아도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얼마든지 이 특징과 이 모델의 특징이 오답이어도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주로 모델은 특징과 계획기법이 초점이기 때문에 요것들의 밸런스를 맞춰드려야 오지선다형에서 그것이 정답과 관련된 게 아니라 하더라도 선택지에 오지선다형 선택지에 들어가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넣어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각 모델의 계획기법과 그 다음에 특징은 꼭 잡고 가자. 그럴 필요가 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특징인데요. 자, 이 모델은요, 우리가 절충주의 모델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이게 최근 10년은 아닌데 이전에 최근 10년 이전에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23회니까 이 시험이 20회가 넘었잖아요. 이전에 이 특징과 관련된 문제들이 좀 나왔단 말이에요. 최근 10년은 안 걸려도. 그래서 또 이제 비중을 넣어드린 건데, 이제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이 좀 나왔었냐면, 예전에 이 모델이 절충주의 모델이다 보니 앞서서 우리가 실천의 지식 수준을 배울 때 패러다임, 그쵸? 관점, 이론, 모델, 실천지에 배울 때 어떤 얘기했어요? 어떤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모델은 여러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절충적으로 만들어지는 모델이 있더라. 그 중에 절충적 모델의 대표가 심리사회 모델이다라고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심리사회 모델은 바로 절충주의 모델이니까 이론적 기반이 여러 가지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 대상관계 이론, 체계 이론, 생태체계의 관점, 자아심리 이론, 역할 이론, 의사소통 이론, 사회복지 실천으로부터 획득된 이론 등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개념서 강의할 땐 요거 암기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요것만 설명을 할게요. 일단은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만 묶어라.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 10년은 아니더라도 이전 것들을 보면 또 이런 식의 말장난들을 합니다. 심리사회 모델이 이런 데 영향을 주었다 하면 틀린 거죠. 이런 이론들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모델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문맥에서 정확히 읽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고요. 자, 그럼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특징은 뭐냐? 클라이언트의 심리적인 측면과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둘 다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리사회 모델은 사이코소셜이라 그러는데 클라이언트 개인의 심리 측면만 아니 사회적 환경만 아니 둘 다. 그래서 개인과 환경 둘 다, 개인과 상황 둘 다 중요시하고 양자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했다.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을 대표하는 슬로건 같은 표현이 바로 인간을 어떻게 바라봐라?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을 이해해라 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치료적 관계에 주목을 했고요.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 탐색하면서도 무의식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고 봄. 이런 문장을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볼게요.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았어요. 지금 영향을 받은 이론에 들어갔죠. 근데 정신분석 이론은 정신결정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정신결정론에서는 과거, 무의식의 힘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과거를 탐색하지만 무의식이 행동을 결정짓는 만큼 정신결정론적 입장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 포인트 잘 잡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요거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행동에 영향을 미친 과거를 들여다볼 필요는 있지만 정신 결정론적 입장까지 그렇게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이론의 실천 원칙에 수용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의 출발, 요것들 꼭 아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시면 클라이언트 개별화하고 자기결정하는 거 당연한 원칙 아니야 그러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이 나올 때 그쯤에서는 이건 되게 중요한 변화였어요. 예, 그래서 바로 클라이언트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라, 개별화해라, 자기결정을 존중해라, 클라이언트의 현재 상황에서 출발해라.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런 거 심리사회 모델의 주요 특징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할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죠.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은 개입의 과정을 초기 단계, 사정 단계, 개입 단계, 종결 단계 주로 이런 단계들의 용어를 써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심리사회 모델은 우리가 주로 개입 과정을 물어볼 때는 22회 때 정신역동의 개입 과정이 나왔고요.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되는 그 역량 강화 모델 같은 경우는 개입 과정이 좀 독특하잖아요. 대화 단계, 발견 단계, 발전 단계. 그래서 그런 게 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이것도 개입 과정은 모델로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 좀 보고요. 이제 기출 문장을 좀 볼 건데요.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그 심리사회 모델에서 발달적 고찰과 관련된 문장들이 좀 나와서 그거 먼저 좀 보고 갈게요. 6번, 7번. 심리사회 모델은 개인의 과거 경험 탐색을 중요시하며 개인마다의 경험은 모두 다르다는 전제를 갖는다. 그러면 개인마다의 경험은 모두 다 다르다라는 건 개별화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과거를 탐색하는 걸 중요시한다라는 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결정론적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에는 의미를 둔다 소리예요. 그 정도 보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7번을 좀 볼게요. 사회복지사는 도벽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해 개입하면서 어릴 적 부모의 이혼이 그 원인임을 밝혔다. 이때 적용한 이론은 심리사회 이론이다. 예, 왜냐하면요. 바로 이 친구의 문제, 현재의 도벽의 문제를 다룰 때 어렸을 때가 문제, 부모의 이혼이 문제의 원인이 됐다는 과거와 현재의 인과관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리사회 모델의 지식탐계 유발 중에 발달적 고찰을 했단 얘기고, 발달적 고찰이라는 기법을 쓰는 게 바로 심리사회 이론이잖아요. 아셨죠? 예. 그래서 심리사회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문장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이 도벽 문제를 갖고 있을 때 죄다 부모의 이혼이 원인일 거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케이스는 이 청소년을 상담해 봤더니 이 청소년은 어릴 때 부모님 이혼으로 갖게 되었던 공허감, 부모에게 관심을 받고 싶었던 마음이 내가 도벽을 했을 때 부모가 관심을 갖더라 라거나, 아니면 이혼으로 인한 다른 한부모랑 살게 되면서 한부모는 또 다른 부모는 만날 수 없게 돼서 온 공허감에 대한 어떤 걸 도벽으로 채웠더라라는 그 케이스에 대한 얘기지, 모든 아동 청소년의 도벽 문제는 부모의 이혼이 원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요 케이스에 대한 요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사고를 유추한 건 바로 발달적 고찰 측면이기 때문에 심리사회 이론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아주 잘못된 낙인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 거 좀 보시고요. 여기서 뭐 딴 건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거 3번 봐드릴게요. 심리사회 모델은 단기 개입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 개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사회 모델은 우리는 장기 개입이다, 단기 개입이다 선언한 바는 없어요. 어떤 모델은 장기 개입을 비판하면서 나는 단기 개입 모델을 만들 테야,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심리사회 모델은 단기 개입 모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나는 장기 개입이야 막 이렇게 주장한 바는 없는데요. 그런데 심리사회 모델은 아무래도 프로이트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도 보고 하다 보니 우리가 구분을 한다면, 꼭 해야 된다면 단기 개입보다는 장기 개입에 속해요. 그래서 단기 개입에 적합한 이론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문장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일단 기출 문장은 문제로 나왔던 것들에서 다 맞는 문장으로 바꿔드려서 넣어드린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요걸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단기 개입에 적합한 이론이 아니다라는 건 심리사회 모델이 구태예요. 모델의 비교를 원한다면 어디에 넣는다? 장기 개입. 예, 그래서 제가 기본 이론서 가면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도울 수 있도록 그 실천 기술론의 모델을 설명 다 하고 나서 등장한 6가지 모델을 표로 다 비교해 드릴 때 장단기 개입까지 다 비교를 해드리면서 추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서를 자꾸 들으시라고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복습2 기출문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대표 기출로 10회 문제 가져왔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는 겁니다. 맞는 것 찾으셔야 돼요. 첫 번째, 정신분석 이론, 자아심리학, 대상관계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틀렸죠.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이런 이론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절충주의 모델이라 그랬잖아요.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받았다고요. 그쵸? 예, 그래서 틀렸다 그 얘기예요. 두 번째, 클라이언트의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둔다 그랬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은요, 현재 봤고요. 미래에 초점을 두지는 않고요. 과거를 봤어요. 근데 프로이트의 정신결정론까지는 아니고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를 볼 필요가 있다고 본 거고, 그래서 개입기법 중에 발달적 고찰이 있는 거죠.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클라이언트의 수용과 자기결정을 강조한다. 이거는 맞았죠. 심리사회 모델이 강조하는 원칙 중에 수용의 원칙, 자기결정의 원칙, 개별화의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고요. 4번. 외현화 및 인지재구조화 기술을 사용한다? 이건 틀렸죠. 외현화는요, 뒤에 가면 가족치료 중에 이야기 가족치료, 나레이티브 세라피 있거든요. 거기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이건 뭐 설명은 그때 거기 가서 할게요. 그 다음에 인지재구조화는 뒤에 가면 모델 중에 인지행동 모델이 있어요. 거기서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틀렸다는 거죠. 이번에 5번.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는 환경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는 환경을 강조한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리사회 모델은 기본적으로요. 간접적 개입 기법에서 환경에 대한 개입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도 중요하다라고 본 입장이에요. 그래서 개인을 둘러싼 환경뿐 아니라 개인의 심리내적 상태에서도 초점을 두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44%밖에 안 되고요. 되게 많이 분산이 됐어요. 21%, 13%, 1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장에 대한 독해가 잘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에 내가 정확히 반응하는가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같이 봤고요. 예, 이번에는요, 6회 때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찾아라 그랬는데요. 이것도 지금 정답률이 3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가 좀 볼게요. 옳은 것. 1번, 인간의 무의식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그래서 틀린 거죠. 왜요? 제가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의 영향도 받았죠. 그쵸? 그렇지만 정신분석같이 정신결정론, 무의식의 막강한 영향력, 그거를 보고 거기까지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인간의 무의식은 인간 행동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이거는 정신결정론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요 관계가 조금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 2번. 인간의 성장과 학습 및 적응에는 연령의 한계가 있다 그랬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에서 연령의 한계를 얘기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예, 일생의 전반에 걸쳐서 인간은 발달한다고 보는 모델이지 연령의 한계가 있다고 본 모델은 아니라는 거죠. 예, 3번. 인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내면적인 성장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은요, 내면만 본 게 아니에요. 개인, 환경 둘 다. 그래서 제가 심리사회 할 때 사회는 상황이고 환경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상황 속의 인간, 환경 속의 인간. 그래서 내면에만 초점을 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공감적 이해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한다. 이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예, 그래서 심리사회 모델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수용해라, 뭐 개별화해라 이런 것들은 공감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변화에 있어서 이런 공감이 변화의 기본 어떤 관계의 토대가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맞는 문장이고요. 마지막 5번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 이건 아니죠. 제가 조심하라고 한 게 이거잖아요. 계속 심리사의 모델은 현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는 들여다볼 필요를 인정한다는 점에서 정신분석에 영향받았다. 그러나 정신결정론적 입장까지는 아니다 그랬죠. 그것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과거의 행동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죠. 발달적 고찰이라는 기법이 있다라는 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는 보자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이것도 보시면 정답률이 31%밖에 안 되고 되게 분산이 많이 되어 있죠. 정말 분산되어 있어요. 16, 14, 28, 11. 예, 그래서 이런 특징들 잘 잡아내셔서 문제를 통해서 근육을 좀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가 왜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이 최근 10년간 문항이 영문항인데 왜 구태여 뺐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10년 이전의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6회, 10회. 근데 10회 때 것도 44%, 나머지 분산 되게 많이 됐고 6회 때 것도 보면 31% 정답에 분산 되게 많이 됐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가 문제가 나오면 많이 흔들리더라. 그러니 이거는 뺄 수가 없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정답 문제가 아니더라도 심리사회 모델의 단독 문제가 아니더라도 오지선다행 성택지의 심리사회 모델을 언급하는 것들이 있으니 거기에도 이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될 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모델의 주요 특징과 개입기법 이 정도는 공부하고 시험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요거 봤고요. 이 부분은 정답 훈련을 하나만 했네요. 왜 틀렸나 좀 볼게요. 예. 1번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 환경을 더 강조한다. 아니죠.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의 내적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둘 다 중요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심리, 사회 모델이라 그럴 때 심리만 보는 것도 아니고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둘 다 개인과 그 다음에 환경 혹은 상황 이거 둘 다 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뭐뭐 보다가 아니라 둘 다 관심을 둔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도 이런 지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심리사회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현재 행동은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그랬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을 탐색하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뭐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본다면 이거는 정신결정론의 입장이잖아요. 정신분석에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가 요 문장이 계속 심리사회 모델에서 학생들이 많이 질의응답에 오랜 기간 동안 올라오는데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어요. 워낙 절충 모델로 여러 이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영향도 받았다. 그래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와의 인과성을 보는 거 의미 있게 보기 때문에 발달적 고찰이라는 직접적 개입 기법도 있다. 그러나 정신분석의 입장에서와 같이 정신결정론적 입장까지는 아니다. 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강조하고 또 요 위에 문장도 아까도 모든 인간의 내적 갈등보다 환경보다 내적 갈등 이렇게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심리사회 모델은 인간의 내적 문제와 환경의 문제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모두에 관심을 둔다. 예, 요런 부분이 이제 자꾸 넘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심리사회 모델은 정신분석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무의식의
현재 행동을 결정짓는다고 본다. 이것도 지금 2번하고 연결된 거지 아니라니까요. 인간에게 과거가 영향 주는 거, 무의식이 영향 주는 거 있지만 그거 볼 필요, 현재에 영향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는 인과성 안에서는 본다. 그러나 그거를 결정적 요인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무의식의 막강한 힘, 정신결정론, 심리결정론의 입장까지는 아니다. 그 주의하자라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은 단기 개입에 적합하다. 아까 제가 봤죠. 과거의 경험 살펴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 구태여 구분하라 그러면 오히려 장기 개입에 가깝다. 예. 그 다음에 5번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개별화, 자기결정, 수용 등의 가치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가치들을 중요시했다. 6번 심리사회 모델은 상황 속의 인간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심리사회 모델의 대표적 슬로건이 인간을 어떻게 봐라? Person in situation, 상황 속의 인간을 봐라. 즉 인간만 보지 말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봐라 라는 관점이다. 이게 지식탐계 유발 중에는 개인 환경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기법에 잘 드러나 있다. 예. 요거예요. 예, 그래서 다양한 빈출이고 최근 10년에는 기출이 없는데 왜 넣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 10년 이전 것들을 보면 자꾸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짚어주고 가야겠다 해갖고 키워드 100으로 뽑은 거거든요. 그런 의도들을 알고 가신다면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